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0.13% 하락 마감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는 약 한 5,4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은 괜찮은 종목들도 꽤 있죠. 오늘 시장 수급만 하더라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기계, 철강, 금속, 건설업, 금융업, 운수창고 이런 업종들 많이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이 되면 수혜를 볼 만한 이런 업종들, 또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수혜를 볼 만한 이런 업종들 세력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따라서 최근에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식 투자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딱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꼭 읽어 보시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오늘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은행들 좀 보증을 좀 서줬거든요. 이거 이제 안 한다 그랬어요. 이제 은행 보증 안 선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은행들이 그러면 대출을 낼 때 지금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내지 않을까. 그럼 다시 우리는 부도 위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서도 그동안 작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 조금 숨통을 좀 터주려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들 좀 좋았던 게 있어요. 요렇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들 돈 좀 들고 있으라고 좀 좋았는데 요걸 조금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조금 여유돈이 좀 생겨가지고 미국 채권을 좀 많이 살 수 있었죠. 돈놀이 좀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3월 말부터 이제 종료가 되고 4월 1일부터는 예전으로 다시 되도록 한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동안 은행들이 조금 규제를 좀 완화한 덕분으로 채권을 사서 좀 이익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돈을 좀 챙겨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 5천억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3,500억 이렇게 3,500억에서 5천억 달러 정도 국채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국채까지 매도해버리면은 이게 또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이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대충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 길은 명확하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 한국은행은 이제 은행들 좀 보호해 주던 거 이렇게 끝냈죠. 보증서 주던 거 끝냈고 미국도 3월 달로 끝낸다 그러고 지금 뉴스를 좀 보면은 지금 신흥국들 러시아 쪽에서 금리를 올렸다. 터키에서도 금리를 올렸다. 아르헨티나도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이미 인플레이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에서 이런 조치를 끝내고 나면은 또 채권 매도해서 또 금리 상승 압력이 또 계속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연준에서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 뒤통수 안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이 이러한데 그럼 또 금리를 조기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딱 요겁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주식 시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요인.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또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딱 가운데다 두고서 돈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조금 앞세워서 악재를 부각시키면 시장은 하락할 거고 요거를 좀 부각시켜서 조금 띄우면 시장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놀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오늘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드렸죠.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대충 알죠? 시장이 이렇게 흉보는 기간 동안에 세력들은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는 눈치가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오늘 시장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리 인상 앞으로 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업종들 매수하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도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 원래 3월 달까지인데 올해 9월 달까지 여기 올해 1년입니다. 1년이면 9월 달까지 기업들 그리고 자영업 가게 이렇게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미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금리 동기를 멈추고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는 뉴스 많이 들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부동산을 산다 이야기 많이 들어봤다 아닙니까? 그럼 대출을 엄청 많이 내어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뭐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대출을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가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되고 난 이후에 세금을 계속 끌어올렸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세금은 계속 오르지 않겠습니까? 잠시 지금은 휴식하는 시간. 왜냐하면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세금 올리는 거 뭐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는 좀 쉬다가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싶으면 그때 또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리는 게 이 세금들이에요. 여튼 지금 금리가 앞으로 오르게 되면은 영끌에서 주식을 아니면 부동산을 매수한 분들 이 금리 인상 이 효과가 빵빵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세금을 많이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여기 힘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그리고 어려워서 돈을 빌렸는데 세금이 올라서도 금리 인상이 되면 어려움이 가중이 되겠죠. 지금 세금 부분에서는 잠시 이렇게 쉬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만들었던 그 세금들이 부과되기 시작해서 힘들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과 세금으로 인해서 이 대출 만기 연장이 끝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돈이 풀려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다가 중간에 조금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돈을 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좀 들고 있어야 되고 또 오전 장중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이 어렵다 보면은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빌리겠습니까? 돈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겠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부동산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라고 자랑실컷 해놨는데 그럼 이 사람도 돈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이 친구나 뭐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는 좀 거절할 수 있어요. 안 본 다음 거 보니까. 그런데 좀 형제간도 참 거절하기 곤란하지만 안 본 다음은 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마누라집 사돈 뭐 이런 데서 돈을 빌려 달라. 이거는 참 그렇죠. 가족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거절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돈 빌려 달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벌면 돈 벌었다 소리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뭐 그나마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고 섭섭하면 요걸 가지고 두고두고 니 그때 돈 안 빌려줬지 하고 사이가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자식 돈 좀 있다며 이러면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돈 벌었다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관리 좀 잘 하고 또 이때 현금 좀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각오는 하고 있어야죠. 어느 날 잘 가다가 부도 위험이 막 표면화되면서 세력들이 공매도로 돈 벌기 위해서 시장을 쭉 흔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쪼래가지고 또 잘 나가는 주식들 지금 경기 민감주 실컷 사놨다가 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각오를 다지십시오.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BC 월드 제약은 상승 가능성이 좀 점쳐집니다. 이런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꼭 현금 흐름표 봐야 됩니다. 그리고 BH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이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코나아이, 한국철강, 그리고 쿠쿠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보니까 오늘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들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동안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세력들이 경기 민감주를 많이 매수했고, 그동안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 풀던 거 이제 민간으로 바뀌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아니면 그동안 돈 풀던 거 종료해가는 시점이고, 이제 경기 회복에 딱 이렇게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 오늘 보니까 세력들이 이런 경기 민감주나 금리 인상 수혜주를 최근에 많이 매수하고 있고 오늘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21개 종목이나 검색된 거 세력들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종목들이 많을 때는 또 참모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 참모들 하니까 어떤 분들이 도대체 그 참모가 누구냐, 또 실제 내를 갖다가 보좌해주는 참모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참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거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변곡점 지표들 이런 것들도 굳이 말한다면 참모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것이 그냥 말 그대로 변곡점에 대한 보조지표이고, 이 참모들은 제가 얘들한테 돈을 좀 줘놨어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그리고 니는 요 무기를 들고, 예를 들어서 전쟁터, 주식시장이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니는 총 들고 나가서 싸우라. 근데 니 총은 사정거리가 100m니까 딱 100m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쏴라. 이런 거. 니는 한 300m 되는 총이니까 멀리서 딱 보고 있다가 그 지점에 오면 딱 쏴라. 이렇게 저격수처럼. 이렇게 해서 니는 탱크 들고 나가니까 돌진 좀 해도 된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13명의 참모들에게 각기 다른 어떤 전략을 줬습니다. 니는 이 전략으로 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돈을 조금씩 쥐어줘놨어요. 그런데 지가 돈이 좀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사고 판다 이거예요. 1번 참모는 저는 끝났어요. 매도했어요. 이거고. 이렇게 2번 참모도 저도 요거 이 종목 팔랍니다. 이렇게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모들이 파란색은 파는 거고 요거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참모들이 팔고 있다는 것은 끝났다는 기죠. 나 이거 안 할랍니다. 이겁니다. 또 하얀색은 우린 관심 없어요. 대충 이런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를 또 서포트 해주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21개 종목 중에서 대충 이런 종목들은 이래 참모들이 저는 안 할랍니다. 에이씨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안 하면 되죠. 이 참모들을 믿으니까. 참모들이 100% 승률을 내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럼 너희들이 현재 좀 괜찮다 생각하는 건 뭐냐라고 하니까 이 종목이죠. 저는 포스코 좋다 생각합니다. 이 참모들이 공통적으로 다 한 명도 이 포스코에 대해서 판단의 의견을 낸 참모들이 없어요. 저는 코롱 인도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메디톡스도 뭐 다소 뭐 그렇지만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괜찮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화장 많이 하고 다닐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 때마침 이런 종목들 중에서 경기 민감주가 많이 있죠. 참모들이 괜찮다 생각하니까 그럼 나도 이 아들이 저거 나름대로 각기 다른 무기를 가지고 검증을 한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최종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어떤지, 또 대주주가 또 이 새끼 장난질 치지 않을 건지, 이 또 정치적으로 좀 영향은 없겠는지, 뭐 대표이사가 아니면 이 기업의 어떤 문화와 이 정치가 좀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정치권에 좀 밑비가지고 좀 반말때기 좀 맞을 것 같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기업이 처한 환경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쭉, 뭐 최근 수급들 다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해서, 뭐 다소 좀 완벽하게 다 똑같은 건 없잖아요. 다소 좀 미진하지만, 여기 조금 미진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좀 괜찮지 않겠나 싶은 종목들은 제가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드린다 아닙니까? 그걸 뭐 일단 저는 뭐 이런 범주 내에서 대충 뭐 좀 괜찮다 생각하니까 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이제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이 종목들 제가 쭉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또 뭐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앞으로 이 돈이 줄어들 겁니다. 금리 인상, 돈이 줄어들 거예요.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영끌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어려워서 부채를 많이 낸 분들 힘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거는 대출 상환,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또 그리고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올해부터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부과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거의 뭐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 월세 내는 것처럼 내 집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나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좋습니다. 그럼 팔아서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곤란한 사람이 뭐냐면 집 한 채 있는 사람이죠. 난 가진 것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야, 니 좋겠네 집값 올라가지고 이러면 어떨 때는 좀 기분이 좋았다가 그래. 좀 집값이 올랐으니까 기분이 좀 좋죠. 그런데 세금 고지서 받고 나면 이게 뭐냐고, 내 집이 좋다고 해서 팔고 갈 데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이거는 작년에 2만원 내라 했는데 올해는 뭐 2만원 내라 하니까 정치인들 꼴보기 싫죠. 지 새끼가 진짜 내보고 죽으라고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옆에 있으면 빰말대기 세력 보고 싶을 정도로, 지 새끼가 공산당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보글이 바글바글 오를 겁니다. 여튼 이제 이 세금,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또 그리고 세금, 요거 두 개 때문에 또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파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 자랑하지 말고 또 현금 보유 좀 챙기고 또 현금 유동성도 좀 챙겨가고, 결과적으로 이 거품이 생길 때는 집값이 상승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집값에 전부 다 100% 내 돈 거 사서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부동산의 대부분은 빚이죠. 그래서 요만큼만 내 돈이고 요만큼은 빚인데, 세금 낼 때는 니는 이만큼 다 들고 있으니까 이만큼 다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막 날라오죠. 실제 나 내 집은 요만인데 나머지 요 돈은 은행에서 빌린 거니까 은행에 좀 세금 받아가면 좋겠는데 내한테 받아보다 명의가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희한합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세력들은 이 금리 인상과 이 경기 회복이라는 딱 두 개를 가지고서 어떨 때는 이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경기 회복주들은 야금야금 사가고, 저것들이 물량이 회복이 되면은 경기 회복도 열심히 떼어가지고 또 중간에 좀 팔아먹고 그 지랄병을 하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멀리서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 걸로 세상의 모든 것을 조망하면서 요거는 돈 많은 놈들이 이런 줄다리를 할 거고, 저기는 어려운 분들이 좀 힘들 거고, 여기는 영끌하신 분들이 세금 때문에 좀 힘들 거고, 저기는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 있으니까 이번에 세금 좀 작게 올릴 거고, 끝나고 나면은 또 하던 대로 계속 지랄병을 할 것 같고,
이렇게 요 사람은 내 아는 사람인데 돈이 좀 요새 좀 없는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아씨 뭐 요거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세상을 조망하면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한평생 참 순탄하게 살아가야 가는 게 목표지만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